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항상 연습장에만 가면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프로 선수들이 연습장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하나, 연습 방법을 정말 많이 준비를 해봤어요. 연습장에 갔었을 때 많은 골퍼분들이 어떤 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할까요? 오늘 뭐 쳐야 되지? 나 드라이버 좀 똑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60분 할까 90분 할까? 아, 공 몇 개 칠까 이런 고민하지 1층에서 않을까요? 칠까, 2층에서 칠까. 사실은 네네. 연습장 가기 전날 밤부터 내일 연습 무슨 연습하지? 정말 생각을 수백 가지를 하는데 네. 저는 연습장 가면 가장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가 스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 연습장에 가면 이렇게 둥그렇게 타석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 가자마자 채를 꺼낸 다음에 타석에서 바로 샷을 해요. 네. 맞아요. 바로 연습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의식하고 있는 방향하고 매트 방향은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습장에 항상 모든 매트가 중앙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이 타석 매트가 도대체 방향을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이걸 먼저 체크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분명 중앙인데 왜 이렇게 방향이 왔다 갔다 하지? 먼저 첫 번째로 나의 타석이 중앙을 바라보고 있는지 혹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체크를 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습장에 가면요. 먼저 타석에 들어가서 샷을 하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나와서 나의 매트 방향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연습하는 타석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를 체크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중계나 선수들 보면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공 밑에 클럽이나 스틱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있어요. 한 번. 정말 항상 많아요. 있어요. 예. 치고 나서도 저도 몇 네. 번을 합니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클럽에 대해서 궁금한 적 없으셨어요? 아마추어 분들은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골프가 굉장히 매번 새로운 환경에서 치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에 나가서 샷만 하다 보면 우리의 뭐 그립이나 어드레스의 이 정렬감이 굉장히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석을 먼저 체크하고 나면 나의 어드레스 상체 그리고 골반, 스탠스 라인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놓여져 있나를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틱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스틱 없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옆에 있는 클럽을 꺼내서 어.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공이 놓여져 있는 곳에서 한 뼘 정도에서 2뼘 정도 아래쪽에다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얼라이먼트 스틱을 놓게 되면 방향도 체크를 가능하지만 저는 오늘 어드레스 맞아요. 가장 중요한 어드레스 체크해 줄 거예요. 연습장에서 첫 번째로 가장 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보통은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어깨 라인 있죠. 네. 그리고 골반 라인 있죠. 네. 스탠스 위에서부터 밑으로 천천히 체크를 하게 되는데 절대로 아주 올바른 어드레스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렬 많이 해야 돼요. 네. 네, 정렬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드레스 하면 선수들이 어드레스 하면은 왜 이렇게 체크할 게 많고 약간은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다 체크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체크를 하냐? 어드레스를 해볼게요, 제가. 어드레스를 하고 보면 많은 분들이 상체가 이렇게 열려 있거나 네. 혹은 또 반대로 골반이 닫혀 있거나 굉장히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어드레스 하면 이 놓여져 있는 스틱 보이죠? 네. 네. 일자로 놓여져 있는 이 스틱을 어드레스 하면서부터 내 가슴이 밑에 있는 스틱하고 정렬이 일치한지 그리고 또 내려가요. 허리. 허리. 골반이 대부분 정말로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방향을 보면서 이게 돌아가 있거든요. 많이 돌아가 있어요. 네, 많이 돌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골반이 돌아가 있지 않고 스퀘어하게 일자로 그리고
또 한 번 더 내려가요. 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인데 골반에서 무릎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오, 그렇죠. 진짜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어요. 정렬감이 나쁜 상태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드레스 했는데 몸이 이만큼 닫혀 있어요. 굉장히 보이시죠? 네. 약간 정면에서 보면 몸이 찌그러져 있는 느낌도 나는데 이 상태에서 스윙하게 되면 절대로 올바른 궤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닫혀 있는 상태에서 스윙하면 인아웃 스윙이 나오고요. 그럼요. 그리고 또 반대로 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스윙하면 아웃인의 궤도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석적인 스윙 궤도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연습장에서 방향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어드레스 정렬. 어드레스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스틱 보이죠? 상체, 골반, 무릎까지 일치하는지 딱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오. 제가 한번 샷을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굿샷. 샷. 이게 지금 정말 하이드로우션 중요해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이 조금 틀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깨, 골반 조금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쓴 것 같은데 똑바로 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몸이 굉장히 틀어지거든요. 맞아요. 뭐 운전을 하면서 틀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한쪽 스윙으로 계속 스윙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고 올바른 기본적인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슈가 있나요? 뭐죠? 네. 이슈 되게 좋아하죠. 연습의 순서예요. 자, 자, 연습의 여기서 순서.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연습의 순서. 자, 웨지부터 하세요? 네. 자, 웨지부터 하시나요? 아니면 드라이브부터 하세요? 제가 한번 저는 물어보고 아마추어 싶어요. 골퍼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장에 나가서 제일 먼저 어떤 채를 잡습니까? 저는 드라이버부터 그래요. 때리고 봅니다. 예. 드라이버. 네. 그러면 공프로님. 이걸 저는 한 프로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진짜 회피 아니에요, 소신발언 회피 하나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연습장에 가면 모든 프로님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 내가 드라이버 멀리 치고 싶어서 드라이버를 꺼냈어요. 드라이버 이렇게 들었는데 곧바로 프로님이 아이언 치셔야 돼요. 아이언 먼저 치셔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순서는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꼭 짧은 클럽으로 네. 무조건 출발은 아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습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아이언 먼저 몸을 풀고 드라이버를 쳐야 돼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반대 연습을 오늘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많이 앉아 있었고 몸이 안 풀렸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코스에 나가면 가장 먼저 치는 클럽이 뭐죠? 드라이버죠. 드라이버입니다. 네. 드라이버죠. 네. 그래서 연습 때도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낯선 환경에서 뭐 회사 일 하다가 오랜만에 라운드를 가서 드라이버를 쳐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연습장을 갔는데 아이언 먼저 차근차근 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드라이버를 먼저 치는 것도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연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거. 지금 이 타이밍에 해줘야 돼요. 네.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두 가지로 하는데 시합이 있거나 중요할 때. 네, 되게 중요할 때는 차근차근 연습을 합니다. 웨지부터 밸런스 잡으면서 차근차근 연습을 하고요. 근데 라운드가 좀 급한 라운드가 있어요. 일반 라운드예요. 당장 몸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당장 새로운 데를 가야 돼요. 맞아요. 전 그럼 드라이브 먼저 칩니다. 실제로. 와. 빠르게 내가 타격하는 맛을 몸에 확 익히고 그리고 드라이버 치고 아이언 몇 개 치고 바로 라운드로 나갑니다. 근데 또 네.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런 재미가 있어요. 아이언 치고 드라이버 칠 때랑 드라이버를 열심히 친 다음에 아이언 치면 또 감이 그렇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너무 가둬둬서 한정적으로 순서를 너무 연습하지 말고 어느 날은 아이언 먼저 치고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고 또 어느 날은 낯선 환경에서 조금 더 공을 잘 칠 수 있게 드라이버를 먼저 쳐보자. 대신에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을 정말 잘 풀어야 돼요. 이 골프 연습을 하다가 상당히
상당히 많은 골퍼분들이 부상에 시달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드라이버 먼저 쳐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몸을 충분히 풀고 드라이버를 치자. 제가 이번에 저 아까 많이 앉아 있고 정말 그럼요. 몸이 지금 안 풀려 있거든요. 진짜 네. 앉아 있었거든요. 예. 몸을 충분히 이렇게 천천히 풀지 말고요. 상당히 많이 푸셔야 돼요.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드라이버를. 현재 스트레칭 많이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오, 굿샷이죠, 굿샷. 그래도. 네. 첫 티샷이라고 하면은 페어웨이 잘 갔네요. 네. 새벽 6시 1번으로 티샷이면은 긴장과 모든 그 압박이 있을 때거든요. 맞아요. 네, 페이드가 났지만 우측으로 슬래시 나는 거는 페어웨이 항상 있다. 맞습니다. 훅보단 낫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연습의 이 방법을 조금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꼭 아.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연습장에서 연습 방법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 스윙만 정말 많이 생각하다가 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연습장에서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오. 그게 뭐냐면 나의 아이언의 거리를 체크하는데 어떤 거리를 체크할 것이냐? 바로 캐리 거리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정말 아. 중요해요. 야, 오늘 이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방법이 프로들의 연습 방법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선수들이요 코스에서만 거리 측정기를 찍지 않아요. 연습장에서도 그날 컨디션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네. 내 오늘 컨디션에서 나의 아이언 캐리 거리가 얼만큼 나가는지 꼭 체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골퍼분들이 코스에 나갔는데 자꾸 거리가 짧아요. 그게 왜일까요? 아, 이거 압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7번에 예를 들면 140m가 나가요. 네. 근데 전부 다 보면 스크린에서 쳤는데 토탈 140이 비거리로. 나갔어. 맞아요. 아. 근데 막상 보니 캐리가 123m.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면 짧죠. 17m 짧아서 앞에 벙커 빠집니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이제 거리가 많이 나가면 좋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리를 자꾸 토탈 거리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7번 아이언이 140m 나가는데 코스에 나가서 140m예요? 7번 아이언 주세요. 쳤는데 짧아요. 다 짧아요. 왜일까요? 우리는 공을 칠 때 그린 주변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네. 그 장애물을 넘기기 위한 캐리 거리를 본인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 거리를 알아야지만 장애물들을 넘겨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습장에 가서 또 재미있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 측정기로 캐리 거리를 꼭 숙지하자. 제가 이번에 한번 샷을 해볼 텐데요. 7번 아이언 캐리 거리가 몇 나가는지를 볼 거예요. 네. 토탈 거리는 절대 보지 않고 내 캐리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자, 모두가 캐리 거리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캐리 오! 캐리 134. 134. 네. 134에 떨어졌네요. 네. 이렇게 스크린에서도 충분히 캐리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부터는 연습장에서 내가 7번 아이언 잡았었을 때 토탈 거리가 아니고 내 캐리 거리가 몇 정도 나가지? 거리가 좀 덜 나간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캐리 거리는 꼭 알고 치셔야 돼요. 맞아요. 공태현 프로는 캐리 거리가 7번 아이언 기준 몇 정도 나가나요? 제가 코스에서 기준으로 하면 이제 170m를 잡고 170m. 치거든요. 네, 오. 캐리 거리. 그리고 만약에 탄도나 그린의 경도에 따라서 저희는 클럽 선택 그리고 공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롱아이언 보통 보면 이제 캐리가 좀 덜 나오고 네. 혹은 런이 좀 많잖아요. 근데 앞핀이 돼요. 사람들. 그러면 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버 시킵니다. 차라리. 네, 그린 앞에 벙커 빠지는 것보다는 큰 게 낫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캐리 거리에 이 집중을 많이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를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세요. 맞아요. 이제 정말. 상급자가 되면은 이 경사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캐리 맞아요. 거리가. 그래서 평지에서도 내 캐리 거리를 숙지해야 되고 내리막 라이에서도 오르막 라이에서도 토탈 거리가 아니고 앞으로는 연습장에서 캐리 거리죠. 그렇죠. 캐리 거리. 네. 캐리 거리를 꼭 숙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연습장에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은 정말 많은데요. 오늘 앞서 공태현 프로가 우리가 다운스윙 때 훅을
릴리스하지 않고 다운스윙을 고침으로써 인아웃을 자연스럽게 발생시킬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연습장에서 도대체 스윙 교정할 때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 오늘 이것도 알차네요.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우리가 공 안 맞고 나면 연습장 가야 되는데 근데 연습장에 가면 어떻게 연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윙 교정할 때는요.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1시간 동안 100개 정도 샷을 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줄여야 돼요. 100개보다 더 적게 쳐야 네. 되는군요. 연습장에서 굉장히 많이 쳐야지 연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골퍼분들이 많은데 왜 그 타이거 우즈도 그렇고 네. 로리 맥길로이도 그렇고 연습장에서 혹시 정말 유명한 영상인데 백스윙 갔다가 아, 많이 봤죠. 이거 많이 너무 봤죠. 유명하지 그렇죠. 너무 않나요? 유명하죠. 많이 봤죠. 예. 로리 맥길로이도 연습장 가면 백스윙 갔다가 막 클럽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맞아요. 막 별의별 동작들이 다 다 나와요. 있어요. 네. 과장되게. 네. 근데 이 동작을 왜 하는지 우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연습 스윙을 하고 본샷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몸이 내가 백스윙에서 인아웃으로 치기 위해서 어느 길로 어떤 몸의 형태로 어떤 동작으로 와야 되는지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적어도 2-3번은 연습 스윙 한 다음에 샷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선수들은요 공 한 박스 정도 갖고 오거든요. 네. 그러면 연습장 가서 내 백스윙 어디 위치에 있는지 다운스윙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연습 스윙 많이 해요. 맞아요. 한 샷을 하더라도 백스윙 가서 다운스윙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샷을 했다가 엄청 한 샷 한 샷에 공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일단 공 날아가는 것도 잘 안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왜냐면 다음 공을 빠르게 그쵸, 쳐야 되니까. 쳐야 맞아요, 되니까요. 맞아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예. 순식간에 공을 허겁지겁 보지 않고 심지어 그립도 안 풀고 바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우리 이 골프가 정말 예민하잖아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말 기울여야 돼요. 맞아요. 집중을. 장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장에서 스윙 교정을 할 때는요. 타이거 우즈도 로리 맥길로이도 연습 스윙을 정말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 맞아요. 연습장에서는 연습 스윙을 리허설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연습 스윙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백스윙을 고치시는 분들은 백스윙에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네. 내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자꾸 몸에다 기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백스윙 때 만약에 들리시는 분들은 내가 백스윙 때 이렇게 숙여져 있어야 돼. 자꾸 몸에다가 기억시키는 훈련을 하고 제가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앞서 연습 때 공태현 프로한테 레슨을 받았는데요. 그 연습 맞아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백스윙 때 너무 왼발에 있어서 오른발로 갔다가 오른발의 중심에 있는 느낌을 여러 번 느껴볼 거예요. 네, 맞아요. 오른발에 확실하게 갔다가 여러 번 연습 스윙 해보고 샷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왼발 뒤꿈치 살짝 떨어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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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굿샷. 정말 하나를 쳐도 그 동작을 곱씹으면서 생각하면서 치는 게 느껴지는데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되게 성격이 급해서 공을 정말 빨리 쳐요. 그래서 1시간 치는데 정말 150개씩 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공을 빼놔요. 60개를 미리 빼놔서 이것만 치자 지니야 하면서 치고 오히려 많이 칠까봐. 네, 너무 자신감 많이 있어요. 칠까봐요. 지니야 오늘은 이것만 쳐 하고 만약에 헤드 스피드를 늘리는 연습을 하고 싶으면 그땐 빨리 쳐요. 네, 조금 더 좀 박동수를 올리면서 빨리 치는데 스윙을 고칠 때는 무조건 천천히 치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싶어요. 목적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스피드를 늘리는 경우에는 저희 이제 선수들끼리는 연습장에서 바로바로 치기 위해서 공도 이렇게 놔줘요. 맞아요. 그것도 본 적 맞아요. 있어요. 저 본 적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연습장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게 정말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마지막으로 저의 꿀팁인데 오.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아이언 들면 아이언만 쳐요.
그쵸. 한 가지 한 클럽으로만 가지만 쳐요. 그쵸, 많이 원클럽 치죠. 챌린지 그게 이렇게 왜 해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왜요? 그 공이 제대로 내가 생각하는 정타에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점까지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 공이 두 번, 세 번 잘 맞았다. 이건 됐어. 아니 다음 그래서 레슨 받으러 오면 클럽을 두세 개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마음이 급해지는 이유도 이 다음 샷은 공이 잘 맞을까? 이 다음 샷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 클럽이 안 끝나요. 한 클럽에서 끝나게 되는데 코스에 나가면요. 한 클럽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14가지 클럽을 우리가 잘 써서 쳐야 되는데 연습장에서도 충분히 랜덤하게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샷을 해준다면 훨씬 좋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연습까지 하냐면 샵 코스 나가게 되면 파4 있고 파3 있고 뭐 파5까지 있는데 네. 맞아요. 클럽별마다 내가 잘하고 싶은 시합을 연상하면서 내가 첫 번째 홀에서 드라이버 치고 7번 아이언 쳤는데 이걸 연상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오. 진짜 중요해요. 네, 만약에 오른쪽에 해저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을 잘라서 맞아요. 왼쪽에다만 목적을 가지고 치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골프 선수들은 많이 할 텐데 이 코스에 대한 상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한번 많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상상을 해보냐면 내가 이 첫 홀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 너무 긴장된 상황에서 정말 잘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을 빗대자면 친구분들하고 내기를 치러 갔는데 오늘 정말 잘하고 싶을 때, 정말 이기고 싶을 때를 연상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긴장감을 계속 줘야 돼요. 연습할 때 중요하죠. 이 골프라는 게 꼭 시합만 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합만 긴장되는 게 아니고 라운드 자체가 긴장이 돼요. 맞아요, 잘하고 맞아요, 싶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연습을 할 때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반을 자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시안 게임 골프 단체전 최종 라운드 마지막 네. 홀입니다. 파3 홀이고요. 긴장되는데요? 네.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긴장감 연습을 좀 했었어야 됐네요. 은을 따가지고. 지금 뭐 네. 금메달 한 적은 그렇죠, 또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진짜 정말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정말 많이 하고 거의 노트에다가 그림을 빼곡하게 그리면서 코스를 연상하면서 막 갤러리도 그려가지고 내가 마지막 날 우승할 때 어떤 퍼트를 할 건지 어떤 미스샷에서 어떻게 리커버를 할 건지 거의 대처하는 연상까지도 하면서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아마 공태현 프로나 정말 많이 하죠. 박진희 프로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예를 네. 들면 이런 거죠. 전 같은 경우 이제 티샷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좀 많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 1번 홀이야. 1번 홀 떨리잖아요. 오케이, 확실한 페이드로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코스야. 그런데 여기는 페어웨이고 여기는 러프야. 저만의 점수표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샷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연습장이요. 긴장돼요. 오. 그리고 거기서 긴장감이 오니까 연습장에서 안 좋은 습관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연습장에서 내가 필드에서 나오던 안 좋은 습관도 나오고 점검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진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좀 아까부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시청자분도 한 가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드라이브님께서 네. 그러면 연습장을 갈 때 도대체 몇 층에 어느 위치에서 연습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이 정말 좀 있었던 게 무조건 1층 중앙 사실 기다리는데 시간도 제일 오래 걸리고 네. 아마추어 골퍼들에는 가장 좋은 명당으로 저는 생각은 야.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 같은 생각하고 있을 것 와, 같은데. 요거 할 얘기 이게- 너무 많은데? 네. 이게 정말 할 얘기가 정말 아. 많은 게 내가 잘 맞고 네. 어느 날 잘 맞았던 타석이 있으면 항상 그곳만 가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는 골프 인구가 정말 많아져서 만약에 타석이 앞뒤로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저희가 원하는 층수는 정할 수 있어요. 보통 정해지죠. 네, 그래서 연습장에 가면 앞뒤로 좌석이 없는데 층수를 차라리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연습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다보는 오르막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네. 몇 층 가서 연습을 할까요? 저희 무조건 꼭대기입니다. 꼭대기요. 무조건 꼭대기요. 전 무조건 3층, 4층 가요. 저도 3, 4층. 1층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나요? 1층에서 연습 안 한 지가 네.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저도- 무조건 꼭대기요. 저도 3층 거의
무조건 오르막이다. 평지면 괜찮아요. 네. 평지면 1층 좋은데 오르막이다 싶으면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골프 자체가 시각적인 운동이거든요. 네. 본능적인 운동인데 어드레스를 해요. 근데 이 왼쪽에 오르막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왼쪽을 볼 때마다 몸이 뒤집어져요. 맞아요. 아. 근데 맞아요. 의식적으로 우리는 공을 높이 띄우고 싶은 이 본능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3층을 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오르막을 치면서 몸이 자꾸 들려요. 맞아요. 들리고 몸이 뒤집어져요. 아. 그래서 선수들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몸의 반응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연습장에 가면 앞뒤보다도 위아래를 체크하고 오르막 연습장에서는 3층에서 공을 치고 나서 위로 올려다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을 치고 나면 나의 몸들이 치고 이렇게 정면을 봐줘야 돼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네. 이 지금 연습장에서 몇 층에서 연습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아마 선수들 그리고 상급자분들이 정말 공감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정훈 프로에게 프로처럼 효과적으로 연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레슨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